독서가 일행일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가난한 청년의 부자 공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누구나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분은 5년 동안 공부해서 부자가 되셨습니다.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다 누리시는 상태에 본인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5년. 생각하면 금방 가는 시간이에요. 부자가 정말 되고 싶다면 이분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5년 투자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그럼 체험을 하셨잖아요. 첫째,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라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그 동기가 간절하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이 먼저다. 이분은 그래서 부자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부자를 직접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책을 읽으셨습니다. 한 1년에 100권 정도의 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경제에 관련된 책들을 주로 2분의 1 정도 100권 읽으면 그렇게 해서 부자들의 생각, 부자들의 행동을 본인의 것으로 흡수하신 것 같아요. 셋째, 미칠 만큼 고득하게 몰입하라.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360일에는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온전히 친구, 가족, 하고 싶은 일들 다 버리고 이분은 온전히 5년 내내 몰입하셨답니다. 부자 공부에만요. 넷째, 생산적인 소비를 하라입니다. 우리는 뭐 자동차나 주거비용 이런 것들로 남과 비교해서 좀 속된 말로 뽀대나게 보이고 싶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집, 좀 더 큰 차,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중요하지 않다. 나의 진정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그 정도는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비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높은 수익률 5%, 6%, 7%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말고 그 수익률을 내가 한 달 생활비에서 지출을 줄이면 소비를 안 하면 충분히 6%의 수익률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곡선 인생을 꿈꿔라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무한 노력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어라 책도 읽었고 죽어라 투자도 했는데 난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수면 속에 잠긴 그 직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나 그런 과정이 거칩니다. 그런데 미치도록 몰입하게 되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던 부자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던 순간이 갑자기 변곡점이 생겨서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곡선 인생을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우리도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부자로 이분처럼 자기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갖다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내연의 간절함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냐면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세상 탓이라며 나 자신을 포기했던 때가 있었다. 이젠 그때의 모습이 잘못임을 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세상에 분노했다. 그런 나를 잡아준 사람은 나의 어머니였다. 우리 집은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무너졌다. 친척한테 PC방을 같이 운영했는데 뭐 서류나 어떤 수치에 관련된 건 그분이 다 하셨고 운영은 이 가족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PC방이 잘 됐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지식으로 이 PC방을 전부 본인 것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이분들은 노력만 했고 정말 이분들은 고용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은 그 어머니의 그 좌절을 보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분은
간절하게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한 힘을 겪어본 사람만 안다. 삶의 모든 초점이 한 곳에 맞추어진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불을 피울 수 있는 원리와 같다. 난 그렇게 절박한 마음 하나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PC방을 할 당시에는 110kg이 나갔습니다. 공부도 거의 꼴찌에 머물러 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몸무게를 65kg까지 감량했고 누구나 알만한 대학을 졸업했고 누구나 알만한 기관에 취업했다. 3번씩 이직했지만 다들 괜찮다고 하는 회사들이었다. 이 과정을 영웅담으로 적을 마음은 없다. 철저히 내가 필요해서 했기 때문이다. 체중을 관리하지 못한 것도 공부를 못한 것도 일할 마음이 없었던 것도 모두 내 잘못이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뿐이었다. 내 안에 잠자던 거인이 깨어난 후 간절함으로 행동이 바뀌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돈이 필요했고 돈이 나를 좋아하길 원했다. 부자가 되어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그래서 일단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내가 부자를 만나는 방법은 책이었다. 고수들은 책으로 말한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책을 통해서 부자들의 행동과 습관을 찾았고 공통점을 발견했다. 또 투자하면서 만난 고수들과 멘토를 보면서 그 공통점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난 멘토로 여기는 사람의 삶과 행동을 따라하면서 배웠다. 두 번째, 행동이 먼저다. 부자들의 하는 행동을 이분이 관찰한 결과, 첫째, 부자들은 돈을 소중히 여긴다. 빌딩을 4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났다. 매달 받는 월세가 어마어마하지만 옷은 늘 검소하고 사치스러운 장신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자동차도 국산 SUV를 8년째 타고 계셨다. 또 그분은 시간만 나면 건물 주변을 청소하고 관리하셨다. 그분의 아드님도 아버지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랐는데 처음에는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었다. 업무상 미팅을 할 때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망설이시는 모습에 업무 카드로 처리한 기억이 있다. 결코 그분이 친절하지 않거나 인색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4년 후에 그분을 만났을 때는 건물이 6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 한 번 놀랐다. 그런데도 그분은 여전히 부지런하고 금검절약하는 모습과 인자한 웃음까지 그대로셨다. 둘째, 부자들의 행동. 부자들은 어느 부자든 상관없이 고수다. 설계, 인테리어, 청소, 장사, 요리, 강의, 세일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지만 공통점은 고수라는 것이다. 내가 파악한 이들의 성장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이들은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비우고 자신의 목표에 철저하게 몰입했다. 그렇게 목표를 잃지 않고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쌓아나갔다. 시간이 지나면 고수가 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것은 돈이 이런 고수들을 좋아하고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간절하면 행동이 바뀐다. 우리도 꿈을 위해 어머니가 자식에게 대하듯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해왔다. 회사에서는 내 분야를 가질 수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부동산 투자였고 난 내 삶을 살고 싶다는 꿈으로 부동산 공부에 매진했다. 그 결과 나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있다. 내년이면 자유가 될 예정이다. 내가 말하는 자유는 시간을 마음대로 쓰면서 원하는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예전의 나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무엇보다 일을 그만둔 후에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이분은 한 달에 경매를 배우셨어요. 경매 학원을 다니셨는데 한 달에 20번을 입찰하셨답니다. 그렇게 현장을 누비면서 나는 하나씩 배워나갔다.
진도는 느렸지만 배우는 맛이 있었다. 5개월 동안 이렇게 한 달에 20번씩 입찰을 하셨는데 단 한 건도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달에 20건을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 5개월 동안 뛰어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부동산 지식과 얼마나 많은 현장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다 지식이 되고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달 동안 20번 입찰하기에 여러분 부자를 꿈꾸신다면 도전해보세요. 첫째, 보수적 가격으로 지역을 선점하기. 둘째, 전국을 봅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을 임장,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후 입찰한다. 그래서 결과는 한 달 하면 5등 밖에는 14번, 5등 안에는 6번, 3등은 2번, 2등은 2번, 낙찰은 0번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프로젝트를 따라해보면 중요한 것은 입찰이 아니라 임장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를 많이 해야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장이 필요하다. 간절함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정말 간절하다면 직접 해보기를 권한다. 비록 당장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당신은 성장할 것이고 결국 그 보상을 받을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티켓은 선불이다. 5개월 내내 한 달에 20번씩 입찰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공으로 가는 티켓은 선불입니다. 대가를 다 치르면 저절로 우리 손에 주어집니다. 미칠 만큼 고독하게 몰입하라. 난 1년에 대략 100권 정도의 독서를 한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의 경제에 관한 책이다. 10권을 읽으며 한 권을 제대로 된 책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발견하면 그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필사하고 글쓰기에 활용했습니다. 그 선물 같은 한 권의 저자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첫째 어떻게 하냐면 TV 버리기, 혼자 있는 시간이라 착각하게 합니다. TV 보는 시간도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TV 버리세요. 둘째, 핸드폰 사용 제한하기, 혼자 있는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핸드폰, TV 다 버리세요. 셋째, 책 읽고 글 쓰고 임장하기,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책 읽고 임장하는 시간을 온전히 5년 동안 몰입하세요. 투자자로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남에게 의존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의 수익률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나 찍어주기 특강을 좋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그냥 투자하는 것은 최악이다. 고수는 홀로 성장하는 시간에서 탄생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초보 투자자 그리고 소액 투자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넷째, 생산적인 소비를 하라. 고급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고급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세상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다.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나는 생산자고 사서 읽는 여러분은 소비자다. 부자들은 어떨 경우에만 소비를 하냐면 부자들은 그들의 부를 지켜주는 것,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 발전을 만들어내고 더 큰 부를 만들어내는 것을 산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장비, 더 좋은 책을 쓰기 위한 또 다른 책, 더 좋은 주거 환경과 자산 보호를 위한 부동산,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 또는 자녀 교육 등이 부자들의 소비 대상이다. 내가 아는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부자들은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더 큰 생산자가 되는 수단에 돈을 쓴다. 나중에 더 큰 돈으로 돌아오는 것들 말이다. 그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철학 덕분일 거라고 생각한다. 돈을 소중히 다루고 다른 돈을 더 불러오는 시스템을 공들여 만드는데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대로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에게 부를 가져다 줄 소비에 그나마 있는 돈까지 다 써버리면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주거 비용을 저도 그래서 줄였습니다. 아주 특단의 조치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냥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동차도 다 팔으라고 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5째, 곡선 인생을 꿈꿔라. 이런 곡선입니다. 이런 곡선. 한동안 한 부동산 고수가 자신의 강의에서 이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이 그래프가 자신의 자산 증식을 나타낸다고 했다. 갈수록 기울기가 가파르다. 우리가 주로 재테크 책에서 복리라는 단어와 함께 보게 되는 그래프다. 처음에는 거의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아마 저 그래프를 더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요동치는 구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오르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인 수치로 상승하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직선 인생을 살고 있다. 평균 연봉 3천만 원인 직장인이 31세에 근무를 시작해서 60세 12월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평생 받은 월급인 9억 원이다. 그런데 31세의 투자금 3천만 원으로 독하게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60세 12월에 자산이 얼마가 될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책에서 투자 성공 사례를 읽으며 수익률이나 수익 액수에 감명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것은 책에 나와 있는 아파트 사진처럼 내겐 그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자료에 불과했다. 내 유일한 관심사는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하는 것뿐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직선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은 일을 하느라 돈을 벌 시간이 없다. 그리고 자유를 누릴 시간도 없다.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 없다. 저도 이건 좀 이해합니다. 학원을 하면서 일에 매달려 있을 때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로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쉬면서 에너지가 샘솟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이 샘솟아납니다. 이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100% 공감합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이용해서 부를 얻는 방법이 서민으로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분을 보면서 전문 투자가가 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그러므로 당당하게 공부하고 이용해야 한다. 부자들도 한때는 서민이었다. 나도 부동산으로 부자 된다. 사람들은 집값이 저렴해지는 하락기보다 오히려 집값이 비싸지는 상승기에 주로 집을 산다.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돈 벌 때 혼자 돈 못 버는 것에 분노하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곤 한다. 그 비이성적인 판단이 무조건적인 매수로 이어질 때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의 자산은 곡선을 그리며 위로 뻗쳐 올라간다. 부동산은 단기간 폭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의 변화.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이 변했다. 직장을 그만둘 때를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 우선 노동을 하지 않아도 여생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부럽습니다. 여생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랍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꾸던 일이 실제로 가능해졌다. 내가 꿈꿔왔던 세계 여행도 더는 그림의 떡이 아니다. 정말이지 이젠 계획을 세우고 떠나기만 하면 된다. 더 큰 변화는 경매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은 정체된 시장에서도 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올릴 자신이 생겼다는 것이다. 상승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투자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을 때도 있다. 그러므로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다. 나는 이제 세상을 탓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대신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비록 내가 재벌의 반열에 오를 만큼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사랑한다. 솔직히 꽤 멋있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도 친절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다가갈 수 있다. 내가 입은 옷이나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 또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부동산으로 이 함태식 얼음공장님처럼 5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꿈을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 공부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